끝없이 펼쳐지는 초록의 향연. 일본 녹차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시즈오카현이다. 차의 고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해마다 이곳에선 녹차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전남 장흥에서 출품한 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명차들과 겨뤄 그 우수성을 당당히 인정받은 청태전. 우리가 흔히 봐온 가루나 잎차가 아닌 둥글납작한 모양의 덩어리차다. 지금은 장흥을 중심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삼국시대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에 존재했던 토종 발효차 청태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남도의 향기로운 보물을 만나보자.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에 따르면 차는 선덕여왕 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로부터 200년 뒤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차나무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 자락에 심으면서 크게 번성했다고 기록돼 있다. 속설에 의하면 1세기까지로도 소급이 되는데 문헌 기록에 의하면은 대체적으로 7세기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세기에 이르면은 차가 아주 유행되는데 대개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 차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차문화는 불교와 함께 발전했는데 불교 의식에 항상 차가 빠지지 않았다. 특히 당시 중국에서는 찻잎을 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빚은 고형차가 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동전 모양의 돈차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장흥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흥차의 그 역사적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은 고려 시대에 이 다소가 운영돼서 거기서 나온 차가 토산품으로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록을 봤을 때 장흥에서 차의 유래는 아마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까지 차는 의식용이자 마실거리였으며 수행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또한 이때 사찰과 왕실에 바칠 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다소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장흥 일대에 밀집돼 있었다. 보림사라고 하는 그 선종 사찰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유학 갔던 승려들이 중국에서 선종 불교와 함께 차문화를 배워와가지고 오면서 이제 절 주변에 차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이제 민간으로 퍼져서 장흥 지역이 이 전국에서 그 차를 만들어서 그 궁궐에 바치는 다소가 총 19개가 있었는데 장흥 지역에 무려 13개가 있을 정도로 궁궐에 차를 공납하는 그런 그 차농들이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서 장흥이 이 차 재배가 아주 성한 곳으로 여러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산과 첨관산 등 크고 작은 산과 깨끗한 바다에 둘러싸인 장흥. 일반적으로 차나무는 기온이 온화하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장흥을 비롯한 전남 남해안 지역은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김정호가 차의 주산지는 전남이며 장흥차의 품질이 으뜸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불교 문화가 융성하면서 고려시대에서는 보성이라든가 강진이 장흥 도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차가 많이 생산되고 또 많이 이용되고 그런 측면에서 장흥 보림사의 차가 아마 주목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가지산의 보림사, 중국 가지산의 보림사와 함께 동양 삼보림으로 불리는 장흥 보림사. 우리나라에 선종이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된 곳으로
구산 선문의 으뜸 사찰이자 가지산파의 근본 도량이다. 번창했을 때는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했다는 보림사. 그래서인지 국보급 유물들이 유난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지산문을 연 보조선사 채징의 탑비에는 그가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왕이 차와 약을 보내 맞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에는 차가 왕의 하사품으로 쓰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나라 시대에 우리 보림사 스님들이 유학을 통해서 이렇게 보림사에 가져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떡차, 돈차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온 차죠. 그 떡차, 돈차가 이제 당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차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림사에 전해져 가지고 보림사 스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쓰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전해오다가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그 초이선사께서 이 보림사 그 떡차를 직접 그렇게 시연을 해가지고 일약 이제 차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보림사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뒷산에는 지금도 방대한 규모의 야생 차밭이 그대로 남아있다. 울창한 비자나무 숲을 중심으로 10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야생 녹차밭.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일부러 풀도 베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야생 녹차 재배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장흥 지역에서도 이곳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보림사. 지금도 스님들은 이곳에서 수확한 야생 찻잎으로 발효차를 만들어 마시고 있다. 차는 이제 수행자들이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수행하면서 졸음이 오거나 또 열이 오르게 할 때 차를 마시면서 졸음을 쫓고 또 몸을 다스렸던 그러한 방편이었죠.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벗처럼 불가의 스님들은 늘 차를 가까이에 두었다. 한 잔의 차로 곧 참선이 시작된다는 이규보의 시처럼 보림사 스님들은 차를 만들고 마시면서 차와 선이 한 맛으로 통한다 했던 초이선사의 다선일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떡차가 만들어졌다는 구조는 그 상당히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림사가 중창할 때 또 보림사가 불에 소실됐을 때 자료가 없어졌고요. 최근의 기록은 이 임합필기에 보면은 다산에 대한 떡차가 나옵니다. 구중구포는 이제 녹차를 의미해서 차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제 삼중 삼세, 그러니까 세 분 쪄서 세 분 빻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떡차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란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져 돈차, 전차로 불렸던 청태전. 이 차에 대한 명성은 조선 후기의 문신 이유원의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다. 1872년 고경선사와 함께 보림차를 마신 이유원은 그의 저서 임합필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차라는 극찬을 남겼다. 또한 중로차라는 긴 시를 지어 보림사 차를 예찬하기도 했는데 비단 한 필과 바꿔 겨우 한 봉지를 살 수 있었던 중국의 보이차가 부럽지 않다고 적었다. 차의 경전이라 불리는 유구의 다경에는 수십 가지의 차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청태전과 같은 고형차를 만들어 보관하고 마시는 방법도 자세히 적혀 있다. 청태전의 역사가 적어도 1200년 이상임을 말해주는 근거 자료다. 한중일 삼국을 통틀어 전남 지역에 일부 남아있던 청태전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본격화됐다.
이 청태전의 이 얘기는 아마 구전으로 내려오고 이제 우리가 청태전이 뭐라고 정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게 뭐 곰팡이가 끼어서 그 청태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그렇게 잘못 알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곰팡이가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태라는 것은 그 해산물인 파래라고 있습니다. 파래 색깔이 청태전을 처음 만들어 놓으면 녹색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동전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동전, 그래 파래같이 생긴 저는 동전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억압으로 차문화가 크게 쇠퇴했지만 전남 장흥과 나주, 강진, 해남 등지에서는 민가에서도 이 차를 즐겨 마셨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의 토종 발효차, 청태전. 왜 근대에 와서는 그 명맥이 끊어져 버린 걸까? 청태전과 같은 떡차 생산이 나중에 잎차 생산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시는 녹차 형태의 잎차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떡차 만들기가 잎차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 떡차보다는 만들기 쉬운 잎차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던 것이고, 근대화 이후 대규모의 차밭을 보유한 다원들을 중심으로 잎차가 보급되면서 다루기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야생 발효차는 우리 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그나마 장흥 지역은 보림사를 중심으로 전통 발효차의 명맥이 유지돼 왔는데 지금은 환속한 보림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김수희 씨가 그 제조 방법을 전수받았다. 물맛이 좋아 상선 약수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김수희 씨는 30년 넘게 전통 방식 그대로 우리의 토종 발효차를 만들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림사에 이제 신도다 보니까 장흥에 보림사에는 그 비자림 숲속에 굉장히 방대한 차밭들이 많잖아요. 대웅전 뒤로. 그래서 봄철이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조금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빠져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차 문화사에서 가장 긴 세월에 걸쳐 전승돼 온 발효차, 청태전.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장인과 차를 사랑하는 다인들에 의해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본래 있었죠.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본래 옛날 선인들이 했던 것을 잠재워졌죠. 그동안에. 그런 것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만들어서 즐기고. 장문자 원장이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이 오래된 청태전은 장흥군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어린 시절 할머님께 물려받은 것으로 청태전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지난 2006년 전통차 복원 사업을 시작한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 청태전의 숙성 발효법에 대한 제조 특허를 취득하고 상표 등록도 마쳤다. 장흥군에서 청태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이후 잡초에 뒤섞여 버려지다시피 했던 야생 차밭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장흥 지역 7개 다원에서 연간 15톤의 청태전을 생산해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발효차가 있다. 이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도 그 중국에 있는 보이차처럼 유명한 차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복원시켜서, 복원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그 내려온 발효차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이런 차들을 마실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청태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강진 백년사 아래에서 찻집을 운영하던 장내순 씨도 전통차 계승을 위해 고향인 장흥으로 내려왔다. 청태전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찻잎 수확인데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산에서 나오는 이 차들은 자연 양분을 먹기 때문에 딱 그 4월 후반기부터 해서
5월 말이면 거의 생산이 끝나요. 그 이후로는 찻잎이 이제 뻣뻣해져요. 그래서 그 시기에만 차를 따야 하기 때문에 차가 더 귀하고 이렇게 양이 적은 거죠. 비료 한 줌,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이 키운 야생 차밭.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따낸 찻잎은 실내에 널어놓고 한나절 정도 잘 말려 물기를 없앤다. 그런 다음 상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깨끗한 잎만 골라 가마솥에 넣고 찌는데, 찻잎을 찌는 정도에 따라 차의 빛깔과 향,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뭉쳐진 잎들을 살살 풀어내 정리한 다음 찻잎이 식기 전에 절구에 넣고 찢는다. 마치 떡 반죽을 만들듯 점성이 생길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데 들이는 정성과 노력이 만만찮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초창기 할 때는 좀 모양새가 좀 크게 했어요. 크게 했더니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이나 건조가 될 때 시간이 더 길어야 되고 또 실패율이 많았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곰팡이가 쓴다든지 발효가 빨리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과정은 그것만 이제 주의해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찻잎을 찧어서 반죽이 만들어지면 동전 크기만한 작은 틀에 넣고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도록 둥글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준다. 크기가 균일하게 잘 빚어진 청태전은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2-3일 정도 건조를 시킨다. 이 과정이 끝나면 중앙에 구멍을 뚫어 10개씩 끈을 꿰어 2차 건조에 들어간다. 보통은 벽이나 처마 밑에 걸어두는데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발효가 진행된다. 이제 저 상태에서 건조가 이제 길게는 보름 가까이는 건조 과정이 들어가고요. 거기서부터 한 1년 가까이는 이제 숙성이 좀 돼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1년보다 이제 더 오래돼야 이제 아린 맛이라든지 그 풋내, 떫은 맛이 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는 거예요. 잘 마른 청태전은 향기를 지키고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한지로 감싸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다. 6개월 이상, 적어도 1년 정도가 지나야 특유의 깊은 맛과 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완벽하게 발효가 되지 않으면 향이 적고 떫은 맛이 나서 마셨을 때 속이 쓰린다는 청태전. 반대로 발효가 잘 이뤄진 차는 마신 뒤에도 속이 훈훈해지는 특징을 지녔다. 청태전은 다른 차들과 달리 마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다. 약한 불에 떡을 굽듯 앞뒤로 구워 끓은 물에 우려내 마신다. 굽는 거는 보통 이 발효차들은 보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곰팡이균이나 이물질이 이렇게 묻기 때문에 보통 중국 차들은 이제 세척 과정이라는 걸 해요. 한번 씻어서 버리거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는 그 찬물에 들어있는 향이나 그 성분이 최고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이 차를 구워서 이렇게 끓여 먹었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차에 감기 예방과 해독, 해열 효능이 있다고 믿어 가정에 두고 유용한 상비약으로 썼다. 추운 겨울 차에 팥불이나 생강을 넣고 함께 끓여 감기 몸살을 예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 차의 이러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 생산 농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흥의 토종 발효차, 깊고 그윽한 맛과 향이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청태전에 함유된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활발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청태전이 가지고 있는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그리고 그 항비만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백, 개선 효과 등을 실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장흥의 청태전이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 나가 있습니다. 청태전의 이러한 가치는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다. 국제대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명차에 반열에 오른 청태전. 지난 2013년에는
슬로우푸드 맛의 방주에 돈차라는 이름으로 등재됐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소중한 먹거리이자 값진 문화유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역사 속에 그대로 묻힐 뻔했던 우리의 전통 발효차를 되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애쓴 결과다. 장흥 돈차 청태전은 옹고이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래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 전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세대의 입맛이 맞는 그런 약차 개발을 저는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해서 감기에 좋은 청태전, 그 다음에 배앓이에 좋은 청태전, 그 다음에 총명해지는 그런 청태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찌고 말리고 숙성시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한 잔의 여유로운 향기로 피어나는 청태전. 천년을 이어온 그윽한 향기가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